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산지, 하천, 평야, 해안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라는 주제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사회교과서 29쪽부터 35쪽이고요. 저번 시간에 우리나라의 지형의 특징, 다양한 지형에 대해서 알아봤죠. 우리나라 국토의 지형에는 섬도 있고, 해안도 있고, 하천도 있고, 평야도 있고, 산지도 있고 여러 가지 지형이 있다는 것을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각각의 지형마다 어떤 특징이 있고 그리고 그 지형의 특징을 살려서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생활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보면 지연이와 친구들은 직접 만든 우리나라 땅 모형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산지와 하천이 궁금해져가지고 다른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대요. 한번 친구들의 대화를 들어볼까요? 얘들아, 우리가 만든 우리나라 땅 모형을 살펴볼까? 산지는 어느 쪽에 많이 있을까? 하천은 어느 쪽으로 흘러갈까? 평야는 어느 쪽에 많지? 가장 높은 산은 어디에 있지? 네, 일단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토의 지형을 산지와 강, 즉 하천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알아볼 지형은 바로 산맥입니다. 산맥. 네, 산맥이라고 하면 우리가 산은 이렇게 솟아나 있는 걸 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산이 이렇게 줄을 이으면서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산맥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주요 산맥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맨 처음 기억해야 할 산맥이 있습니다. 바로 어떠한 산맥이냐면 사이가부도를 같이 보시면 여러분들 편할 텐데요. 자, 이렇게 지도를 보면 일단 우리 남한 쪽만 보면요. 제일 길고 그리고 제일 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산맥은 바로 요 태백산맥입니다. 요 태백산맥이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척추예요. 척추. 이렇게 태백산맥 보이시죠? 지금 이제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남한의 등줄기처럼 요 태백산맥이 이 동쪽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태백산맥. 태백산맥이 제일 길고 그리고 제일 높아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우리나라의 산맥 중에 하나 뭐냐면 태백산맥입니다. 태백산맥. 네, 그리고 이 태백산맥에서 갈라져 나오는 산맥이 또 하나 있어요. 요렇게 보이시죠? 요거 밑에 요거. 자,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소백산맥이라고 합니다. 소백산맥. 지도를 다시 가면 이렇게 소백산맥 보이시죠? 요 소백산맥은 예로부터 경상도 지방, 여기가 경상도 아닙니까? 경상도 지방하고 여기 충청도랑 경기도 서울 여기를 구분짓는 여기 충청, 경기, 서울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요 소백산맥을 이렇게 넘어야지만 서울에 갈 수 있었어요. 이렇게 이 소백산맥은 경상도 지방과 다른 지역을 구분하는 큰 산맥이었다 라는 거고요. 태백산맥, 소백산맥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나라 남한지방의 산맥 첫 번째 태백산맥 그리고 두 번째 소백산맥. 네, 그리고 강을 한번 살펴볼까요? 강.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을 가로지르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답고 큰 강인 어떤 강이 있습니까? 한강이 있죠. 한강. 한강은 이렇게 태백산 요 지류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한강. 그 다음에 대전 지방을 지나가는 또 큰 강이 있죠. 어떤 강입니까? 금강입니다. 금강. 금강은
여기서 소백산맥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서해로 흘러가죠. 그쵸? 한강, 금강. 한강은 이제 서울 쪽에서 흐르고 서울을 관통하고, 금강은 대전이랑 충청도 그리고 전라도 이거를 가로지르는 금강. 그 다음에 전라도를 또 중간을 가로지르는 강이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또 서해로 흘러가는 영산강이 있습니다. 영산강. 자, 우리나라 서쪽을 흐르는 강 세 가지. 한강, 금강, 영산강. 이렇게 세 개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큰 강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낙동강 들어봤죠? 낙동강 오리알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것도 좀 오래된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이게 또 태백산맥에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쭉 해서 이제 남해안으로 빠지는 낙동강, 이렇게 큰 강 이렇게 있어요. 남한 지방에는. 지금 두 가지 살펴봤죠, 여러분? 산맥. 첫 번째 산맥 살펴봤고요. 두 번째 강, 하천. 두 가지 살펴봤는데 산맥에는 뭐가 있다? 크게 태백산맥이랑 다음 소백산맥. 네, 두 가지 살펴봤어요. 강은 한강, 금강, 영산강, 그 다음에 낙동강.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굳이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지도에서 위치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요쯤에 강이 이렇게 흐르는구나. 서울 쪽에는 한강, 대전, 충청, 전라도 쪽 금강, 전라도 여기 가운데는 영산강, 그다음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낙동강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척추라고 할 수 있는 태백산맥. 색깔을 좀 달리해볼까요? 크게 태백산맥 그리고 소백산맥 이렇게 있다. 산지와 하천을 우리는 알아본 거예요. 네, 남한 쪽만 본 거고, 이제 북한 쪽은 이제 우리가 그냥 상식으로 알아만 두죠. 저기 평양 쪽에는 이제 북한의 수도인 평양 쪽에는 대동강이 흐르고요. 옛날에 그 봉이 김선달 아시죠? 조선의 그 희대의 사기꾼 김선달이 그 대동강물을 팔았다고 하죠. 그 대동강이 이 강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는 또 북쪽 지역에는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에서도 북쪽 지역은 거의 다 산이에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죠. 산맥이 막 이리저리 막 꼬여 있어요. 그래서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이 함경산맥을 중심으로 마천령 산맥, 낭림산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가면 이쪽은 이제 거의 다 이제 산이고요. 요 지역은 거의 다 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위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나라도 요 동쪽을 중심으로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요렇게는 다 산이죠. 이렇게는 다 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산맥하고 하천을 먼저 살펴본 이유가 뭐냐면, 자, 산맥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산맥이 이렇게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강이라는 건 어때요,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강들이 여기서 산맥에서 뻗어나온 요 강들이 다 지금 서쪽으로 흐르고 있죠. 서쪽으로. 다 이렇게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면 지금 강이 다 어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서쪽으로 흐르고 있죠. 이렇게 서쪽으로. 여기는 이렇게 남쪽으로 흐르지만 동쪽과 서쪽을 중심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강은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나라를 이제 옆에서 이렇게 봤다고 칩시다. 이렇게 서동.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는 걸 이렇게 눕혀가지고 요렇게 봤다고 칩시다. 이렇게 눕혀서. 이제 여기가 이제 바다예요.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지형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동쪽이 높아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아요.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흐를 수밖에 없어요. 물이? 강이? 이렇게 흐르는 거죠. 이렇게. 높은 곳을 낮은 쪽으로 쭉 해서 서해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요 동쪽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동쪽이 높은 이유가. 이 산맥이 있기 때문에. 무슨 산맥? 태백산맥. 태백산맥이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강이 지류가 이렇게 낮은 곳으로 쭉쭉 흘러가다 보니까 서쪽으로 흘러간다. 즉 서쪽은 낮고 동쪽은 높다. 자, 그러면 또 이거는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자, 강이 일로 흐르기 때문에, 그리고 서쪽이 낮고 평평해요. 낮고 평평해. 서쪽이. 그러니까 서쪽이 뭐가 발달하기 쉽다? 평야가 발달하기 쉽다. 평야. 평야. 즉, 논이 발달했다는 건 이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는 거고, 평평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건 사람이 많이 살게 됐다는 거고, 사람이 많이 살게 됐다는 건 뭐가? 도시가 발달하게 됐다는 얘기죠. 즉, 우리나라는 동쪽보다는 서쪽에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됐다. 옛날부터. 그러면 이제 디지털 교과서에 있는 영상을 한번 보고 또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형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볼까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형도. 지형도에서 색깔은 땅의 높이를 나타내는데요. 녹색에서 갈색으로 갈수록 땅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산지와 평야 중 어느 것이 많을까요? 녹색보다 노란색이나 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넓은 것으로 보아 산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국토의 약 70%는 산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주로 북쪽과 동쪽에 높고 험한 산이 많습니다. 산지의 여러 산들은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산맥을 이루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북쪽의 백두산에서 시작된 산맥은 금강산, 설악산을 지나 남쪽의 지리산까지 이어져 우리나라의 뼈대를 이루고 있어요. 또 큰 산맥에서 나온 작은 산맥들이 서쪽을 향해 뻗어가며 점점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서쪽과 동쪽을 자른 단면도를 보면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은 것이 보이지요. 이러한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징을 동력동, 높을 고, 서력 서, 낮을 저라는 한자를 사용하여 동, 고, 서, 저의 지형이라고 말한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이해가 더 빠르셨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 단원 도입할 때 구글어스를 이용해봤는데 자, 구글어스를 이용해서 단면도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구글 어스에 접속합니다. 2. 위에 있는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3. 원하는 곳의 시작점과 끝점을 선택하여 선을 만듭니다. 4. 왼쪽 창에 제목 없는 경로, 고도 프로필 보기를 선택하면 단면의 고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구글어스를 이용해서 동쪽과 서쪽 높이 차이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31쪽으로 넘어가서 자,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70%, 네, 100 중에 70 정도는 산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산지가 2배 이상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평지보다. 그런데 이 산지는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 북쪽과 동쪽에 많다. 이게 지도를 보듯이 북쪽하고 동쪽, 이런 쪽에 많다. 산지가. 그리고 평야, 낮은 평야는 어느 쪽에 발달했냐면
이쪽 서쪽 지방에 발달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빈칸을 어떻게 채울 수 있냐면 우리나라는 대체로 어느 쪽이 높다? 동쪽이 높다, 서쪽이 높다? 네,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형이며 이러한 지형의 특징에 따라 큰 하천은 대부분 어디에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하천 주변의 평야에는 농사지을 땅이 넓게 나타나며 그 평야가 발달하면 땅 있고 물 있으니까 농사를 짓기 쉽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여 살게 되고 도시가 발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서울이나 이런 다 큰 도시 어디 있는 거예요? 서울. 서울이 왜 우리나라의 예로부터 수도가 됐습니까? 강을 낀 평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또 산지, 하천, 평야 등의 지형은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이 깊다. 자연 지형은 사람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산지 사는 사람, 하천 사는 사람, 평야 사는 사람 생활 모습이 다를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또 각각의 지형을 이용하는 방법도 다를 거고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지형을 이용하는 모습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 나는 증평에 사는 진영이라고 해. 너희들이 사는 고장에도 푸른 산이 있니? 우리 고장 괴산과 증평은 바다가 없는 대신 울창한 나무가 가득한 산이 정말 많아. 그러다 보니 우리 고장에서는 산을 이용하여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관찰할 수 있어. 여기는 증평에 있는 좌구산이라는 곳이야. 산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산속 깊이 위치한 휴양림을 만날 수 있어. 휴양림은 산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지어놓은 휴식처를 말해. 좌구산 휴양림에는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걸을 수 있는 산책길과 나무 사이를 가르는 짜릿한 줄타기 체험 시설도 있어서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며 체험할 수 있어. 그리고 옆 동네 괴산에도 좌구산 휴양림 같은 휴양시설이 있는데 바로 조령산 휴양림이야. 조령산 휴양림은 문경세제라는 곳으로 연결되는 산책로가 있는 멋진 곳이지. 조령산 휴양림에서 주변을 살펴보다 보니 우리 고장 사람들이 산을 이용하는 또 다른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어. 그 모습은 바로 이렇게 버섯 재배를 하는 모습이야. 내가 갔을 때는 버섯을 모두 따놓은 상태라 나무만 남아있었지만 다음에 갔을 땐 버섯이 나무에서 자라고 있는 모습을 꼭 봤으면 좋겠어. 또 산을 더 살펴보면 곳곳에 위치한 등산로들을 만날 수 있어. 이 등산로를 따라가다 보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작은 공원도 볼 수 있지. 마침 우리 학교 친구들이 와서 운동을 하고 있네. 친구야, 안녕. 평야를 이용하는 모습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우리 고장 사람들이 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들은 넓고 평평한 땅을 말하잖아? 그래서 산보다 개발하기 쉽기 때문인지 사람들이 활용하는 모습을 더욱 많이 살펴볼 수 있어. 먼저 넓고 평평한 땅에 쫙 뻗은 도로를 쉽게 볼 수 있고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도서관 같은 건물들을 많이 볼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는 상가나 시장도 있지. 또 들에는 이렇게 큰 공장과 사람들이 와서 쉬거나 운동할 수 있는 공원도 있어. 그리고 우리들이 다니는 학교도 들에 위치해 있지. 여기 우리 학교다. 그리고 우리 고장 사람들은 넓은 땅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아. 이것 봐, 이렇게 넓은 들에 논이 가득하지? 가을이 되면 벼가 익어 이 넓은 들이 황금빛깔로 변해. 그렇게 익은 벼를 수확하여 껍질을 벗기면 바로 우리가 먹는 쌀이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 고장 사람들은 벼농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밭농사도 한단다. 우리 고장 괴산에서 유명한 이 옥수수도 바로 들에서 기르고 있어.
네, 다음은 하천을 이용하는 모습 영상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고장 사람들이 하천을 이용하는 모습을 살펴보자. 내가 사는 증평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곳이 바로 이 하천 주변이야. 왜냐하면 증평의 보강천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멋진 공원이 정말 많거든. 커다란 미루나무 아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정말 좋아 보이지? 미루나무 공원 주변에는 운동장이나 운동시설도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운동을 즐길 수도 있어. 또 하천 주변에는 자동차 걱정 없이 자전거를 타고 쌩쌩 달릴 수 있는 자전거 도로가 있어. 또 하천 주변에는 사람이나 자동차가 하천을 건널 수 있는 다리도 당연히 있겠지? 네, 여러분들 지형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지형을 활용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산, 하천, 그리고 평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자, 산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도 나온 것처럼 스키장, 그리고 휴양시설 이런 것도 만들어서 활용을 하죠. 산지를 이용해 만든 스키장. 여러분들 스키장 한 번씩 다 가봤죠? 그래서 산지는 이렇게 휴양시설 같은 것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요. 하천 쪽을 볼까요? 자, 하천 쪽. 댐이라는 거는 이제 홍수라든지 가뭄 이런 것들을 예방해 주는데, 그래서 하천, 즉 강의 상류 지역에 이제 댐을 건설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가둬놓는 거죠. 평소에 이렇게 물을 가둬놨다가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싶으면은 막아주고, 아니면은 너무 가물었다 싶으면은 막아놨던 물을 열어서 이렇게 흘러 보내주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물로 발전도 하죠, 우리. 강으로 수력 발전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댐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하천 중류, 그 하천의 중간에서 이제 끝 부분에는 이렇게 평야 지역에 발달을 해서 농사를 질 수 있는 땅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봤던 한강 쪽의 평야지대, 이거 다 논이죠. 영산강,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영산강 주변의 평야지역, 논을 볼 수 있고요. 또 예성강이라는 곳도 있는데 예성강 쪽에도 이렇게 평야지대가 발달이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평지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살기가 좋기 때문에 도시가 발달을 합니다. 전라북도 전주 이렇게 도시가 발달됐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시 서울, 서울도 평야지역이죠. 강이 흐르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시 서울도 평평한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도시고요. 그리고 경기도 쪽에 성남, 분당구에 이렇게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산이 70%가 된다고 했죠. 우리나라 땅의 70%가 산지인데, 자, 우리나라에 이렇게 산지가 많은 이유가 이렇게 산맥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거 보세요. 네, 북쪽에는 굉장히 산맥이 많고, 우리 남한 쪽에도 태백산맥을 비롯해서 소백산맥, 노령산맥, 차령산맥 등등 산맥들이 많이 발달이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산지가 더 많은 그런 지형이다 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